자, 이제 무리수와 실수라는 내용이 어디 무리수란 무엇인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졌어? 무리수란 뭐다?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닌 수. 그렇게만 써졌나? 유리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 좋아, 그 말이 중요해. 네. 자, 유리수가 아니다. 이제 유리수, 무리수 그러면 왠지 반대말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유리수, 무리수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다 그 말이고 뭐 국어적 이름의 반대말은 아니야. 하여튼 그냥 유리수, 무리수 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무리수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는데 무리수.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리수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둬야 돼. 무리수를 공부하니까. 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이라 그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그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라. 순환. 계속 돌고 돈다, 반복한다 그 소리야.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 그 말이야. 우리가 이거 관련된 것은 과거에 공부를 했어. 소수의 분류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소수의 분류. 소수에는 어떤 소수, 어떤 소수로 나뉜다?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유한소수, 그 다음에 무한소수 이렇게 나뉜다겠지. 이거 이제 과거에 공부한 거야.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눈다 그랬어.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는 소수, 순환소수라고 그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거기를 이제 비순환소수라고 간단하게 쓰자. 비순환소수. 자, 이 녀석을 이제 또 다른 분류라 그래. 자,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순환소수랑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얘들은 모두 합해서 뭐라 했지? 유리수라고 했었다. 자, 얘들은 유리수다 그 말이야. 근데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다 했어. 자, 얘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녀석이 있다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의 대표. 파이 같은 게 있다 했어. 파이 값이. 자, 파이 값은 3.142로 이렇게 쭉 가는 소수야.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가는 이런 수를 파이라고 그냥 쓴 거야. 어쨌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게 있어.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라고 한다겠고, 얘들이 순환하지 않는 소수인데, 자, 이 녀석들을 지금 이제 공부할 거다 그 말이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들을 공부할 거다고.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기본적으로 루트 2 막 이런 거, 루트 3 이런 거, 루트 5 이런 거. 자, 어떤 이제 꼭 여기는 뭐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루트 뭐 예를 들어서 2.34 막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요 수의 의미가 뭐였지? 근데 요 수가 의미가 이것이 어떤 수라는 거야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써지냐? 제곱해서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 그 말이야 말이. 항상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 제곱해서 2 되는 수, 제곱해서 3 되는 수, 제곱해서 5 되는 수 그 말이야. 음수 쪽은 생략하고 양수 쪽만 봤을 때. 자, 제곱해서 2 되는 수 그 말이 이 말이야. 근데 제곱해서 2 되는 수는 정확하게 몇 점 얼마 얼마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응? 이것은 실제로 1.414 이렇게 쭉 가는 계속 가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다. 응?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녀석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3.14 이렇게 쭉 가는 이 소수를 파이라고 그냥 대신 쓰듯이 이것도 치환한 거야 그냥. 이 녀석도 이렇게 쭉 가는 거 계속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루트이라고 표현하자고 그냥. 이런 녀석도 어떤 숫자인 거야. 숫자인데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가는 무한소수다 그 말이야. 즉 그것이 다른 말로 이제 무리수라 그래. 지금 배우니 얘도 무리수다 그 말이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3도 마찬가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인데 1.7320 이렇게 쭉 가는 수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2.236 이렇게 막 쭉 가는 수라고. 이렇게 쭉 가는 소수. 이런 것들을 그냥 루트 5, 루트 3, 루트 2라고 하자. 막 이런 소리야. 어쨌든 이것들 자체는 다 무리수다 그 말이야. 알겠지? 순환하지 않는 수들이라고. 자, 일정하게 반복되는 수들은 이제 순환소수라고 하고 얘들은 반복이 안 되고 계속 가는 수들이라서 무리수라고 한다고. 자, 이런 녀석들을 무리수라고 한다고 말이야. 이 파이도 뭐다? 무리수라고 똑같이. 자, 이런 것들은 무리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 그 소리야. 자, 그런데 여기 써놓은 김에 자, 루트 2라는 값 이것은 실제로 어떤 소수인가 그 말인데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까지만이 1.4 정도 되는 수야. 1.4. 요 숫자적인 감각을 좀 갖고 있어야 돼. 루트 3은 1.7쯤 되는 수다고. 1.7. 1.7. 그렇지? 루트 5는 2.2쯤 되는 소수야. 대충 이 값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숫자의 크기를 대충은 알아야 된다고. 그냥 루트 2 그러면 그게 뭔지 잘 몰라. 1.4쯤 되는 소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면 쓸 데가 좀 있어. 생각이 좀 쉽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같은 세 개는 무리수의 기본 값인데 요 세 가지 값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 그 말이야. 문제 풀 때 자주 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 다 무리수다. 거기 이제 소수의 분류까지 그렇게 과거에 써놨어. 유리수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무리수인가 아닌가? 이미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무리수가 얘는 3분의 1의 제곱에 이렇게 있는 거랑 같잖아요. 그쵸. 이것은 그냥 3분의 1하고 같은 거라겠지. 네. 자, 제곱근 기호는 있지만 이것은 무리수가 아니야. 자, 이런 건 무리수가 아니고 만약에 4분의 3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이것은 또 무리수일 거 아니까 그 말이야. 근데 4자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유리수가 아닌 거야. 쟤도 무리수인 거야. 근호가 사라지지 않으면 무리수다, 무리수. 이제 근호가 있고 그걸 잘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그런 관계가 쭉 있고, 거기 이제 보충적인 설명이 쭉 써졌어. 자, 이제 유리수, 무리수 그런 건데, 무리수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유리수라는 말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자, 유리수에 대해서 과거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리수는 B분의 A 꼴로, 분수꼴로,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 그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이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분모는 0이 아니고 A, B는 정수꼴이어야 된다 그래. 정수. A, B는 정수가 돼야 되고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분모는 0이 안 돼야 되고. 자, 저런 모양이 아무튼 유리수라 그래. 유리수, 무리수 구분할 때 이런 모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니까 유리수라는 것은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뭐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도록 해. 자, 이제 무리수라는 것은 그런 거고, 무리수에 대해서 이제 잠깐 공부를 했어. 이제 지금 공부한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자, 과거부터 우리가 쭉 숫자를 공부해왔어. 숫자를 쭉 지금까지 공부해왔어. 가장 먼저 뭐부터 공부했나?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수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냐. 어떤 수를 배운 거야? 정수? 자연수도 배웠고. 맨 먼저 자연수 배우는 거지. 그다음에 분수수 뭐 그런 거 배우고, 분수와 소수. 중학교 들어와서 뭘 배웠어 이제? 정수 배웠어. 정수 먼저. 중1 때 정수. 정수와 유리수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순환수도 배우고 막 그러지. 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 말이야. 자, 거기에다가 무리수까지 합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유리수를 공부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배운 수가 대부분 다 유리수를 공부했어.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무리수를 새로 공부해.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배운 유리수가 있어요. 유리수. 이제 무리수라는 게 또 있어. 무리수. 무리수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합쳐서 말이야. 이제 다 합쳐서 이제 실수라고 한다. 실수. 그렇지? 자, 이제 실수라는 말은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합친 수를 말해. 그 수를 실수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수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배운 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먼저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누는 거야. 실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자, 실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막 이렇게 나눴잖아.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다시 세 가지로 양의 정수 이렇게 막 했었지.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0.34 이런 것처럼 소수랑 뭐 3분의 7 막 이런 분수 같은 거, 정수가 아닌 분수 막 이런 거 소수, 이런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공부했어. 이제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이런 것은 이제 2학년 때까지 쭉 공부해온 어떤 수의 범위야. 이제는 무리수. 무리수는 이제 지금 말한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말이야.
루트 2랑 루트 3이랑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뭐 파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무리수라 그래. 네. 이제 이런 수랑 유리수랑 다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제. 알겠지? 네. 실수라는 범위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는 이제 다 실수인 거야. 알겠지? 네. 실수라는 말을 이제 기억하자 뭐야. 자, 유리수 무리수 총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는 거. 자, 이제 실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계속 이제 따라다닐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실수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랬어. 자, 이제 실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실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수직선에 많이 나타냈어. 자, 기본적으로 수직선은 0을 가운데 놓지. 자, 오른쪽에 1, 2, 3 막 있는 거고 이렇게. 왼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막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막 있어 이제 숫자들. 그런데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리수는 만약에 뭐 2분의 1 그러면 0하고 1 사이 여기 가운데가 2분의 1 아니야. 예, 2분의 1 막 이런 거 우리가 과거에 다 나타냈지. 네. 이제 유리수는 다 나타내 봤어. 유리수는 분수 같은 거 다 나타내 봤다고. 근데 이제 새롭게 배우는 무리수 같은 거. 만약에 루트 2 그러면 루트 2는 수직선에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그 말이야. 수직선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그 말이야. 우리가 1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과 2분의 1 그랬다면 1과 2분의 1 그러면 1과 2분의 1이니까 여기 그 말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에 자기 저 위치가 있다고. 자기 위치.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무리수도 자기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녀석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과거에 배운 피타고라스 내용을 좀 적용해야 돼. 자, 과거에 이런 걸 했지. 자, 봐봐. 자, 여기에 만약에 요 길이가 2가 있다 해봐. 요 길이가 1이 있다 해봐. 직각삼각형이야. 요 길이가 뭐야 그럼? 루트 5라겠지? 자, 요거 2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 그랬잖아.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루트 5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이제 피타고라스 내용을 좀 적용해서 요 녀석은 이제 루트 5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루트 5다 그러면 루트 2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루트 2라는 것은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 말이야.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말이야. 요 녀석. 자, 우리가 이것도 요 녀석 제곱, 이 녀석 제곱에 루트 씌운 거 말이야. 이게 뭔 일이야? 루트 2라고 하면 되겠지. 자, 얘도 이제 루트 2라고 하면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가로가 1, 세로가 1인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인 거야. 그래서 자, 만약에 실제로 루트 2가 어딨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1이잖아 지금이. 여기에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세운다 해봐. 정사각형이 여기다 정사각형 세웠어. 자, 그러면 요 길이가 1일 거 아니야. 얘도 1이야 세로가. 요 대각선이 뭐다고? 루트 2다. 알겠지? 자, 그러면 0에서 여기서 컴퍼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녀석을 이렇게 만약에 회전을 시켰다 해봐. 이렇게 회전시키면 여기에 점이 도착했잖아 지금이. 근데 요 길이가 루트 2였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반지름으로 회전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 지점이 루트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리수 루트 2를 여기다 찍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루트 3은 어디 있을까를 본다 해봐. 루트 3. 루트 3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만약에 루트 2라고 해봐. 요 녀석이 1이라고 해봐. 이렇게 1. 그러면 여기를 이제 x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간격이 있다 했지. 요거 제곱 말이야. 요거 제곱은 2잖아 우리가. 요거 제곱이니까 2지 이제. 요거 제곱은 1이지. 1. 이거 더한 값이 요것의 제곱돼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x 제곱이 3 아니야. 자, x 제곱이 3이니까 x는 루트 3 그래야 되겠지. 양수만 따지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루트 2는 이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있잖아 방금이.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수직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직사각형 생기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말이야. 요 녀석이 바로 얘가 루트 3이구나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이제 루트 4는 2니까 됐고, 만약에 루트 5 그러면 루트 5는 뭐야? 가로를 얘를 2로 하고 얘를 1로 하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얘를 뭐 x라고 한다면 x제곱 아니야 또. 얘가 그러니까 5지. x는 루트 5잖아. 그러니까 2하고 1일 때가 5인 거야. 루트 5. 여기가 2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 대각선의 길이 말이야. 얘가 바로 루트 5구나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루트 5니까 이걸 또 아까처럼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걸 회전시키면 여기가 루트 5가 생긴다 막 그런 소리야. 루트 3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루트 3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직선의 위치가 이런 데가 루트 2, 이런 데가 루트 막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야. 대각선이 밑 그렇지, 밑보다 크니까 그렇지. 이렇게 돌아오면서 회전시키면 이렇게 오는 거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계속 가면서 가로를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세로면 1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찾아가면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런 것이 쭉 찾아진다 그 말이야. 물론 이제 얘들만 무리수가 아니야. 루트 뭐 2.3 이런 것도 무리수야.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놔두고 이런 중요한 무리수들만 찾아본다면 수직선에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만약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얘가 루트인 거야 또 길이가.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인 거야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직선의 무리수들도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공부해보도록 하고. 자, 어떻게 찾는지 좀 감이 왔어 안 왔어? 감이 왔어. 자, 루트 2, 루트 3, 루트 이런 것들 어떻게 찾는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거 삼각형 거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하나씩 찾아서 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일단은 그 정도만 보고. 자, 수직선의 무리수를 나타내기야. 수직선의 무리수 나타내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좀 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실수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무리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거기 이제 뭐 루트 5 더하기 1과 루트 3 더하기 1에 비교하기. 자, 루트 5 더하기 1과 루트 3 더하기 1 얘들을 비교해라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서 누군가 오른쪽에 있는 수라면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수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B가 A보다는 큰 거지. 수직선상에 있다면. 근데 이제 그냥 숫자로 얘랑 얘는 누가 크냐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크냐를 비교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봐. A, B 중에 누가 크냐 비교하기 그 말이야. 우리가 대소를 비교한다 그래 그런 거니. 누가 크냐를 비교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빼보는 거야. 네? A에서 B를 빼보는 거라고 그냥. 만약에 뺐더니 0보다 크다. 그럼 누가 클까? 뭐요? 저 A. A가 큰 거야. 앞에 것이 큰 거야. 만약에 이때는 A가 큰 거고 만약에 뺐더니 음수다. 누가 큰 거야? 저 루트 3이요. B. B가 큰 거야. 만약에 뺐더니 0이었다. 누가 큰 거야? 무슨 둘이 같은 거야. 자, 이때는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성질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비교해라. 누가 크냐 비교해라.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빼보거나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는 거야. 이 값이 어떻게 나오나. 근데 이렇게 빼면 자 1 빼기 1 1은 사라졌잖아요. 요거 빼면은 루트 5 빼기 루트 3인 거잖아요. 루트 빼기 루트 3이야. 근데 얘가 숫자가 크니까 이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앞에 녀석이 크다 그래야지 요 녀석이 더 큰 수다 그 말이야. 빼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녀석이 큰 거라고. 알겠지? 자, 만약에 뒤에 것이 크다면 이제 음수가 나오겠지. 그런 거고. 이런 것 자체도 말이야. 루트 5 더하기 1. 이거 유리수일까 유리수가 아닐까? 유리수네요. 자, 1이라는 건 유리수라 그래. 루트 5는 무리수라 그래.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해놓은 수야. 자, 이거 자체는 무리수인 거야. 왜냐면 얘가 뭐야? 끝없이 가는 반복이 안 되면서 끝없이 가는 소수라고. 그거에다가 1을 보태놨어.
그리고 아까 이건 뭐라 했니? 루토는 2.2쯤 되는 236 이렇게 쭉 가는 수야. 여기다가 1이 보태진 거라고 1이. 그럼 여기만 3으로 바뀌겠지? 3점하고 3점하고 236하고 쭉 가는 거 마찬가지지. 아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인 거야. 잉? 유리수를 보탰지만 이것이 무리수라서 더해도 무리수다고. 잉?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유리수지만 이것도 하면 무리수가 되는 거라고. 잉? 어쨌든 둘 다 무리수야. 둘 다 무리수지만 누가 크냐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빼보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잉? 근데 굳이 빼보지 않아도 당연히 일자가 똑같잖아. 일자가 똑같고 얘는 얘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냥 큰 거지 그냥. 알았지? 굳이 빼보지 않아도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잉? 꼭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잉?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 다른 비교로 말이야. 만약에 루트 3 빼기 1이 있고 루트 2가 있다. 누가 클까? 막 이런 거 비교를 한다 해봐. 어디 누가 커 보여 이렇게 있으면? 저 루트 3이 더 커 보이네. 자 빼기 1이 없다면 루트 3이 당연히 큰 거지. 아, 네. 근데 빼기 1이 있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비교할까 그 말이야. 잉?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루트 3이라는 값을 이것을 좀 이제 다르게 아까처럼 그냥 빼서 비교하거나 막 해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뺀다고 해서 바로 뭐가 좀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안 보이지. 자, 이럴 때는 이제 좀 다르게 막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지금은 이런 거 비교까지는 많이 등장하진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이 이 샘플로 그냥 보는 거야. 누가 크냐 비교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값을 좀 생각해야 돼. 자, 루트 2라는 것은 약 1.4 이 정도 되는 수라겠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보면. 루트 3은 뭐 어느 정도라겠지? 1.7쯤 되는 거라겠어. 1.7. 1.7쯤에? 알았지? 네. 자, 얘는 루트 4보다 작잖아. 루트 4가 다른 말로 뭐야? 2야, 2. 아, 루트 네. 4가 2이기 때문에 루트 3은 2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1.7쯤 된다. 이게 1.7쯤에서 2를 뺀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1 빼면 뭐니? 0.7쯤 이렇게 남잖아. 얘는 1.4쯤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큰 거다. 그 말이야. 아, 알았지? 네. 자, 우리가 A에서 B를 빼서 꼭 빼서 구한다 그런 것보다는 좀 감각적으로 숫자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네. 숫자를 좀 감각적으로 알면 더 쉽게 생각이 되는 거야. 다음은 이제 대서 비교 간단히만 좀 봤는데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자. 거기에 이제 대서 비교 중에 하나만 다시 이제 보면이 아까 그것은 선생님이 그냥 샘플로 그냥 한번 써본 거고 만약에 이런 녀석을 비교한다고 해봐 이제 자, 이 수랑 이 수를 비교하자. 누가 크냐? 자, 기본적으로 대서 비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A에서 B를 빼보는 거라고 일단. 이게 앞에서 B를 무조건 빼보는 거야 일단. 알았지? 여기에서 뺀다 해봐. 4 빼기 루트 2에서 2를 여기에서 2를 뺀다 이 말이야. 빼보는 거야 일단.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니 근데? 자, 먼저 유리수 부분끼리 봐봐. 4 빼기 2야. 뭐야 그러니까 2지? 네. 4 빼기. 이제 이 녀석은 그대로 놔두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그 말이야. 아, 이렇게 생각해. 그럼 얘는 양수가 음수가? 음수요. 음수? 네. 자, 2라는 거 얘는 루트가 없잖아. 루트가 없을 때는 루트를 씌워주는 대신에 루트 4. 제곱해주면 되는 거야. 네. 이거에서 루트 2 빼는 거랑 같아. 근데 얘가 루트 4야 다른 말로. 루트 4 빼기 루트니까 양수가 음수가 이거? 양수요. 얘가 크니까 양수인 거야. 이 값은 지금 양수인 거야. 네. 양수이기 때문에 뺐더니 양수야. 그 말은 얘랑 얘 중에 누가 큰 녀석이다? 뺐더니 양수면 2요. 앞에 게 큰 거라니까. 아,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게 나오면 그 결과가 0보다 크면 앞에 수가 큰 거라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녀석이 큰 거다고. 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좀 헷갈리고 어렵기도 해. 근데 이제 여기 정도 오면 여기에서 바로 끝나야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요 녀석은 루트 2는 얼마쯤 되는 소수라고? 루트가 1.4. 1.4쯤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2에서 1.4쯤 빼는 거랑 같은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양수인 거야. 얘가 더 큰 것이고. 그래서 그거 구분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대서 비교를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서 비교할 때
이런 기본 값을 좀 알아두면 비교가 좀 편하지. 알겠지? 루트 2가 1.4쯤 된다 이렇게 알면 비교가 편하다고. 자, 이렇게 일부러 빼봤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루트 2 대신에 1.4쯤 잠깐 넣어서 생각해봐 이렇게. 요거 빼면 얼마쯤 되는 거니 그럼? 4에서 1.4쯤 빼면 얼마쯤 돼? 2.6쯤 되잖아. 얘는 2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지. 이렇게 확인해라 그 말이야. 꼭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비교랑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루트 2값, 루트 3값, 루트 5값. 자, 요 세 개의 기본 무리수 값은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까지만 좀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자, 요것은 대충 얼마라고?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까지? 1.4요. 1.4라고 얘는? 1.7. 1.7 얘는? 2요. 2점이냐? 2네, 2점. 자, 그게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아. 요 녀석만 외워두면 얘가 지금 1.4야. 자, 여기 4에다가 요 3자를 보태봐. 4에다 3자 보태면 7자잖아. 네. 그러면 요거에다 3 더해서 1.7 쓰면 되고 이 숫자에다가 다시 5를 보태면 2.2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외우기가 쉬울 거야. 자, 요거 기본 값은 좀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살짝 봤고 나머지는 이제 예제들을 한 번씩 아직 좀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제들을 이제 하나씩 쭉 보도록 하자. 아, 그거 하기 전에 살짝 하나 까먹은 게 있네. 한 가지 말만 더. 자, 우리가 수직선에 수직선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0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몇 개 나눠서 주로 이제 유리수만 막 표시했잖아요. 유리수. 근데 이제 지금 실수를 공부한다고 해서 실수라는 건 뭐라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합한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유리수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공부했다시피 무리수도 다 자기 위치가 있다고. 무리수도 다 자기 위치가 있어. 그래서 수직선은 유리수 무리수로 가득 채워진다 그 말이야. 유리수를 다 표시하고 무리수를 다 표시하면 수직선은 꽉 채워진다 그 말이야.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수직선은 유리수랑 무리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 가득 채워져 있다. 알겠지? 어느 한 곳도 여기에 뻥 뚫어졌거나 비어있는 곳이 없이 조밀조밀하게 계속 실수가 이어져 있는 거야. 그게 유리수든 무리수든 계속 찍어서 수직선을 이루고 있다고.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또 문제 공부할 때 보기로 하고 아무튼 실수의 수직선은 유리수랑 무리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야.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는 거야. 숫자가 무수히 많은 숫자가. 그렇지? 그 정도를 일단 참고해서 자, 일단 거기까지 보고 나머지 예제들을